아파트 받아가고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어쩐 일이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행차한 거냐고. 엄마, 그때 아파트 해주면서 밥한 돈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좀 도와주세요. 우선 수리비부터 막아야 해요. 돈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그거 내놓으라 소리니? 그 태도부터 글러먹었다 싶고 기가 찬다만 그 돈이 나한테 있지도 않으니 그런 소리나 하려거든. 더 들을 것 없으니 가거라. 고얀 놈, 이 괘씸한 놈. 내 놈이 아들이냐 강도냐? 그 돈 내가 맡겨놓은 돈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해? 있어도 못 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니들 집에 가. 60대 중반의 박혜주 씨는 아들 귀한 집에 시집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이 되었다고 하던데 혜주 씨가 결혼했을 무렵은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걸 법으로 금하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남아선호가 도를 넘고 뱃속에 자식이 딸인 걸 확인하면 수술을 그렇게 했으니 그런 법이 생길 만도 했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고 게다가 애 자체를 낳지를 않으니 잘해야 하나 낳는 세상에서 그런 법은 의미가 없어졌겠지만 말입니다. 혜주 씨는 그 시절에 그런 걸 나라에서 막아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귀한 집이니 혹시라도 시댁에서 딸인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해버리자고 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첫 딸을 낳았을 때 시모는 혜주 씨에게 고생했다 한마디를 안 했고 서운한 말들로 타박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잊히지도 않고 혜주 씨 맘에 박혀있는 말들입니다. 너는 무슨 몸조리를 얼마나 하려고 그러냐? 그만큼 했으면 이제 이불 거들 때도 됐지. 무슨 장한 일을 했다고 주구장창 뻗쳐 누워있는 거야? 혜주 씨의 시모는 원래도 말을 교양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긴 했지만 혜주 씨가 딸을 낳고 나니 더욱 거침없이 그런 말들을 해댔습니다. 혜주 씨는 시모의 그런 말들이 너무 서운했지만 제일 서운했던 건 시모가 손녀딸을 한 번 안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딸이 갓난쟁이일 때뿐만이 아니라 한창 예쁜 짓을 하던 때도 시모는 딸을 한 번 안아보시기는커녕 곱게 쳐다보신 적도 없습니다. 혜주 씨는 그런 시모의 모습들이 어린 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더 많이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딸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어쩔 거냐고 또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 자식 끼고 있을 시간에 남편이나 더 챙기고 얼른 둘째 가질 생각이나 하라는 거였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구박받는 서러움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혜주 씨는 둘째가 생기길 기다렸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러다 첫 딸을 낳고 무려 5년이나 뒤에 둘째가 생겼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들이었습니다. 혜주 씨는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며 특별하게 대할 마음이 없었지만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시댁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시모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혜주 씨의 아들은 집안의 귀한 아들로 왕자님처럼 자랐습니다. 아들 밑으로 돈도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아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상당 부분 시모가 해주신 돈이긴 했지만 혜주 씨의 가치관으로 키웠다면 굳이 하지 않았을 것들. 그러니까 비싼 옷이나 신발을 사준다거나 비싼 과외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을 아들은 다 누리며 자랐습니다. 반면 딸에게는 그런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그래도 똑똑하고 성실한 딸은 과외 한 번 안 하고 학원만 다니고도 좋은 대학 나와서 어디라고 하면 다 알만한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답니다. 반면 아들은 과외를 그렇게 시켰는데도 결국 공부는 지가 하는 것인지 삼수까지 해서야 그나마 번듯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이하로는 쪽팔려서 못 다닌다고 해서 기어이 삼수까지 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재수 중에 시모가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자가 좋은 대학 가는 걸 결국은 못 보셨던 거죠. 삼수까지 해서 들어간 대학은 그럴듯했지만 전공은 소위 말해 취직 잘 되는 인기 학과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으니 학과는 그냥 점수 맞춰서 들어갔던 탓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대학 다니며 취업 준비를 좀 하다가 결국 석사 진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당장 목표가 있지는 않아 보였지만 한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공부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 딸은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딸이 자리를 만들어주어 혜주 씨도 몇 번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혜주 씨는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우리 딸, 남자 보는 눈이 누굴 닮아 이렇게 근사한 거야? 너무 괜찮다. 소개를 받고 나니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뭐든지 좋은 걸로 잘 고르잖아.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한결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 생긴 것도 훤칠하게 귀티도 나고 거기다 부침성도 좋고 맡은 일 건실하게 잘하고 있다니 뭐 더 바랄 게 없네. 딸의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혜주 씨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딸이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혜주 씨 딸이 양가 승낙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박사과정 중에 있던 아들놈이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당장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랑 상의를 해봤는데 아직 내가 학생이니 우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애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사는 게 어떠니? 당장 생활비며 뭐며 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엄마, 걔네 집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능력도 없이 공부나 하는 놈이 자기 딸 신세 망치게 생겼다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집살이를 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애는 그래도 회사도 다니고 그런다며? 내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학생인 건 맞으니까 그쪽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지른 지신이 감수해야지 어쩔 거야. 그러게 이런 일은 왜 만들어서 이 난리야. 나도 골치가 아파 죽을 지경이다. 내가 하는 공부가 장래도 불확실하다고 최소한 신혼집이라도 하나 해오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갑자기 당한 일인데 서로 사정을 좀 봐주면서 조율을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러면 우리도 어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떡해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결혼도 안 시킬 거고 애도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랑 잘 얘기해서 신혼집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돈 될 사람들 심정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 공유할 사이에 너무 단호하게 나온다 싶은 마음에 혜주 씨는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에게 상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들 며느리도 며느리 친정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만 하고 도무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처가에서 그런 대접받으면서 결혼하면 좋겠냐 어쩌냐 하면서 막무가내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혜주 씨 부부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으니 골치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먼저 나선 겁니다. 엄마, 우리 결혼에 해주려고 했던 거 정민이 결혼에 쓰세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맏딸이 살림미천이라고 하던데 혜주 씨 딸은 정말 그랬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혜주 씨에게 생활비에 보태지 말고 용돈 쓰시라고 돈을 보냈는데 혜주 씨는 그 돈을 그대로 모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잘 보아뒀다가 딸 시집 갈 때 내놓을 작정으로 말이죠.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혜주 씨는 그 돈을 딸에게 내어주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혜주 씨 딸이 그 돈을 지 동생 결혼에 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혜주 씨는 면목 없다 싶기도 했지만 딸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당장 달리 방법도 없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바람에 딸은 결혼식을 1년이나 미루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했지만 딸 사위가 결혼 미룬다는 얘기도 참 예쁘게 해주더란 말입니다. 엄마,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웨딩홀이 있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포기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김에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웨딩홀 계약하고 1년 기다렸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네, 어머님.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정수가 그 웨딩홀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정수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면 좋잖아요. 아휴,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엄마가 마음이 더 좋다. 고마워. 딸과 사위가 혜주 씨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걸 알기에 더 고마웠던 겁니다. 하여간 아들놈 결혼을 그 난리를 피우며 시키고 첫 명절이 다가왔는데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며 아예 혜주 씨 집에 오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임신 중이기도 하니 어차피 일을 많이 시킬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자며 혜주 씨가 말했지만 꼼짝할 힘도 없다면서 못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며느리는 오지 않고 딸과 혜주 씨가 차례 준비를 했고 아들은 마누라 없이 혼자 와서는 소파에서 뒹굴거리며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보다 못해 아들한테 한 소리를 했죠. 올케가 아파서 못 온다 그래서 혼자 왔으면 너라도 와서 돕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아닌데 그 정도 생각은 좀 할 줄 알아야지. 뭐야, 누난 갑자기 왜 이래? 난 어차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도움도 안 될 텐데 뭘 어쩌라는 거야. 누나 혹시 세윤이 안 와서 신우이 못하는 거 억울해? 그래서 나한테라도 분풀이 하는 거야, 뭐야. 혜주 씨가 듣기에도 딸이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는데 아들놈이 오히려 지 누나한테 버럭거리며 화를 냈고 그걸 들은 딸도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 올케는 몸이 얼마나 안 좋길래 얼굴도 안 보인다는 거야? 차에 가만히 실려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도 못할 정도야? 그 정도면 입원을 해야 정상 아니냐? 누나 이러는 거 보니까 세윤이 안 데리고 오길 정말 잘한 거네. 멀쩡해도 못 데리고 오겠어. 누나 때문에 겁나서 데리고 올 수나 있겠어? 누나 진짜 세윤이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 같은 건 아예 꿈도 꾸지 마. 뭐? 얘기가 왜 그렇게 튀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 말해보라니까 왜 딴소리야? 시집살이 같은 소리 한다? 어이가 없어서. 왜 속마음 들켜서 그래? 며느리 들어왔다고 집안일 왕창 시킬 생각이었나 본데 그거 못해서 이러는 거 아냐? 누나가 일하게 된 거 억울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정민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누나를 몰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누가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명절날 시끄럽게 그만들 해라. 혜주 씨는 아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제 누나한테 대드는 게 보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며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혜주 씨가 뭐라고 한 덕분에 상황이 겨우 진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맞는 첫 명절부터 그 난리를 치며 아들 며느리와 더불어 사는 것이 순탄치 않겠구나 싶어 걱정을 했던 것 치고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순산했고 며느리 친정 엄마 도움을 받아가며 애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으니 다행인 거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손주가 좀 크니까 신혼집에서는 못 살겠다며 집을 옮겨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엄마, 신혼집에서는 아무래도 애 키우기가 어려워요. 애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으니 좀 도와주세요. 신혼집도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더니 이젠 또 애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야? 결혼시킬 때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이긴 해도 신축의 위치도 괜찮은 곳으로 지들이 좋다고 골랐던 집인데 손주 핑계대며 애 키우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혜주 씨 집에 전에 없이 자주 드나들며 주말이면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외식하자 하는데
누가 봐도 아파트 해달라고 환심 사려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혜주 씨는 아들 며느리, 특히 아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살아계셨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시모의 울타리 안에서 왕자님처럼 자라던 시절,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모가 이미 많은 것들을 알아서 해주시니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시모에게 어리광을 부려 원하던 걸 쉽게 얻곤 했습니다. 시모는 아들이 뭘 해도 그저 벌벌 떠시며 귀하게만 여기셨으니 아들은 그런 식으로 원하는 걸 얻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렇게 목을 빼고 있으니 혜주 씨는 남편과 의논해서 시댁에서 물려주신 시골 땅,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아파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화색이 돌면서 고맙다고 하더니 아들이 혜주 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처가에도 내가 할 말이 생겼어요. 엄마, 근데 우리 아파트 해준 거 누나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이게 뭐 비밀도 아닌데 굳이 왜 그러자는 거야? 엄마, 생각해봐요. 누나가 알면 서운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 뭐 해줬다고 하면 누나도 뭐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엄마 돈 아끼시라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내 누나가 그럴 사람이니? 넌 한 번씩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내 결혼 자금도 결국은 내 누나가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참, 그게 왜 누나가 해준 거예요? 누나가 엄마 준 돈이니까 엄마가 해준 거죠. 하여간 아파트 얘기는 누나한테 비밀로 해요 하셨죠? 꼭이요. 그러면서 끝까지 아파트 얘기를 누나한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아들을 보며 혜주 씨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결혼해 첫 명절에도 지 누나한테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녀석이라 어릴 때부터도 딸은 그런 아들에게 늘 양보하며 살았다는 것을 혜주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걸 마음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우나 진심을 몰라주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아들만 챙기는 시모 때문에 누나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아들인 자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갖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마음 그대로 누나가 포기하고 뺏기는 것들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늘 본인이 크고 좋은 것, 많은 것을 갖는 것에 익숙했으니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누나한테 뭘 나눠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시모가 아들 읽으라고 사주신 백과사전 전집도 지는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도 않으면서 네 누나가 읽고 싶어 하는 게 보이니 시모가 자기한테 선물해 준 거라며 생색을 내는 걸 보고 혜주 씨가 야단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옛날 일들까지 떠오르기 시작하니 혜주 씨 마음은 점점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들 며느리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아파트 얻어가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진 겁니다.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전화 한 통 하는 꼴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락을 뚝 끊다시피 한 겁니다. 이쯤 되니 그렇게 원하던 아파트 챙기고 나니 볼일 다 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혜주 씨는 아들에 대한 언짢음이 더욱 커졌고 슬슬 괘씸해지기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이 위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위가 안 좋아서 위약을 달고 살았던 애라 그만큼 더 신경을 썼을 줄 알았는데 회사 일 바쁘다더니 그러면서 지 몸 챙기는 걸 놓친 모양입니다. 위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고 앞으로 더 건강관리 잘하며 살라고 경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혜주 씨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잘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어떤 것들이 몹쓸 병의 단초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주 씨가 건강하지 않은 몸을 물려준 것인지 걱정도 됐습니다. 혜주 씨는 딸이 암에 걸린 것이 꼭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밥 팔아 아들 아파트 해주고 남은 돈을 딸 수술비 보태라고 줬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 나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어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엄마 마음이 괜찮지가 않아. 내가 너 주려고 만들어놨던 내 결혼 자금 통장도 내가 정민이 결혼에 쓰라고 내놨던 것도 그렇고 엄마가 너한테 늘 빚진 마음이라서 그래. 엄마 맘 편하게 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받아. 응? 엄마도 참 무슨 빚을 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 해도 내가 빚진 거지. 너 키울 때 내가 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잖아. 내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나한테 해준 거 많아. 나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뭘 그래요. 내 친구 중에는 나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한 애도 있었어요. 나 잘 자랐는데 뭐. 딸은 위암에 걸려서도 혜주 씨 생각을 먼저 하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인 동생만 챙기는 할머니를 보며 딸도 상처를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혜주 씨 생각해서 괜찮다는 말만 잔뜩 하는 딸에게 혜주 씨는 엄마 마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그 돈을 기어이 쥐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니 혜주 씨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딸이 치료 잘 받아서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 며느리가 한참 만에 찾아왔길래 혜주 씨답지 않게 말에 뼈를 심어 얘기했죠. 아파트 받아가고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어쩐 일이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행차한 거냐고. 혜주 씨가 그렇게 말에 뼈를 심어 얘기했는데도 그 말에는 대꾸조차 안 하더니 그렇게 꾸역꾸역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점만 말하자면 지들이 사고를 쳐서 큰일이 났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처음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든 일을 저지르고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들이대며 혜주 씨를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은 거죠.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무턱대고 혜주 씨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들은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대학의 교수 자리 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자리 하나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뒤늦게 취직을 했는데 그리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학벌로 인정을 받았는지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아들놈이 글쎄 지 친구 웨딩카 렌트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것도 엄청 비싼 외제차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아들놈이 그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렌트카 회사에도 돈을 엄청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게 걸려서 회사에서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칼만한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엄마, 그때 아파트 해주면서 밥 한 돈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좀 도와주세요. 우선 수리비부터 막아야 해요. 돈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그거 내놓으라 소리니? 그 태도부터 글러먹었다 싶고 기가 찬다만 그 돈이 나한테 있지도 않으니 그런 소리나 하려거든 더 들을 것 없으니 가거라. 없어요. 왜?
그 큰 돈을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쓰셨어요? 다? 아니 어디다? 내 누나 수술비 하라고 보태줬다. 왜 됐냐? 뭐 더 할 말 있어? 엄마, 누나 보험도 있다던데 그 돈을 뭐 하러 줘요? 누나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엄마 우리 아파트 사준 거 말하지 말랬더니 그 말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누나가 그 돈 탐냈던 거 맞잖아요. 고얀 놈, 이 괘씸한 놈. 내 놈이 아들이냐 강도냐? 그 돈 내가 맡겨놓은 돈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해? 있어도 못 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니들 집에 가. 진짜 그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런 거라고요. 내 누나가 안 받겠다는 거 억지로 쥐어주고 왔는데 지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못된 놈. 누나 아픈 거 걱정은 되니? 넌 어떻게 그렇게 항상 네 생각만 하니? 혜주 씨는 아들이 말하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거들고 나선 겁니다. 어머니, 형님 상태 들어보니까 심각한 것도 아니고 형님은 형편도 괜찮으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형편 어려운 저희 도와줄 생각을 하셔야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맞아, 자기 말이 맞네, 엄마.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도 엄마한테 잘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손주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갑니다. 그렇게 말하며 일어서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혜주 씨도 이제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주고 간에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돈 안 해준다고 협박하니?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네. 손주 보여주는 게 무슨 벼슬이냐? 혜주 씨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놈의 아파트 사달라고 할 때도 손주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고 손주를 걸고 넘어지면서 아파트 사줄 때까지 손주놈 데려와 안기면서 아파트 노래를 불러댔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협박인 겁니다. 그렇게 목을 졸라대니 할 수 없어 아파트 해줬는데 이 못된 것들이 그 아파트 받아가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얼굴 한 번 보이질 않고 전화 한 통 안 하던 것들인 겁니다. 너는 딱 내가 필요할 때만 부모 찾는 놈 아니냐? 내가 부모 필요한 순간은 돈 필요한 순간밖에 없고 그 돈 받아가면 감감무소식인 놈. 나는 그런 자식 필요 없다. 너희 같은 자식한테는 앞으로 돈이 있어도 안 해줄 거고 줬던 것도 뺏어야겠다. 그 아파트 내놔라. 당장 그 집 비우고 나가라고. 알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비우라니요. 아들네 아파트를 해주길 했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시댁에서 받은 땅을 판 돈이었으니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서 주려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 건데 당장 그 돈이 아깝기도 해서 그냥 남편 명의로 샀던 겁니다.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남편마저 아들 며느리에게 등을 돌리고 혜주 씨 편을 들었습니다. 혜주 씨 남편이 보기에도 아들 며느리의 작태가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웬만하면 혜주 씨에게 다 맡기고 말을 아끼던 남편이 혜주 씨 말을 거들고 나서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못 들었어. 그 아파트 니들 못 주겠다. 안 주겠단 말이다. 그러니까 당장 집 구해서 나가란 말이야. 아버지 말씀 들었으면 얼른 가. 할 일 많을 거 아니냐? 나도 당장 부동산에 전세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정리해라. 혜주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세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아들 며느리 집으로 집을 보러 가고 하니 아들 며느리는 그제야 진짜 집을 비우라는 건가 싶었는지 혜주 씨 내외에게 빌러온 겁니다. 혜주 씨가 그렇게 화를 냈어도 그러다 말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지 누나 해준 걸 갖고 여태 지들끼리 혜주 씨 탓을 하고 있다가 정말 집을 내놓은 걸 알고서야 빌러온 게 빤히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혜주 씨 눈에는 그런 게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손주까지 데려와서 죄송하다고 비는데 혜주 씨는 그것들이 그냥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고 천하에 몹쓸 것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손주 볼 생각 말라더니 왜 데려왔니? 나는 이제 손주도 필요 없고 니들도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혜주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어린 손주도 예외 없이 신발도 못 벗게 하고 현관에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까지 나들이 뭐라고? 그딴 아들 새끼 없는 셈 치면 그만이야. 아니, 없는 게 낫지. 너 같은 놈은 아들도 아니야. 네가 부모 대접 안 하고 우리를 은행으로만 생각하는데 난 너 같은 놈한테 내 피 빨려가며 살 생각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집이나 당장 비워라. 혜주 씨는 아들에게 그렇게 퍼부으며 쫓아내고 나니 지금까지 못 하나 제대로 해준 것 없어 생각만 하면 속 아픈 딸한테 더 마음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놈한테 유산 한 푼 안 돌아가게 살아있는 동안 딸한테 다 주고 갈 생각입니다.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딸 간호도 혜주 씨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88에서 그 정도는 거뜬히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처럼 딸이랑 오붓한 시간을 가지며 혜주 씨와 딸은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딸도 혜주 씨 생각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딸도 지 동생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도 혜주 씨한테 동생 험담 한 번 한 적 없었던 딸인데 혜주 씨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새끼 인간 되려면 멀었다며 엄마가 잘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딸의 입에서 아들놈을 그렇게 시원하게 욕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혜주 씨 가슴이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딸이 전화를 해 아들 며느리가 딸에게 돈 좀 빌려달라며 찾아왔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끈하게 할 말에서 내쫓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 통쾌했습니다. 혜주 씨 딸이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합니까? 혜주 씨는 그런 딸이 보나마나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해서 아들 며느리 찍소리도 못하게 해서 쫓아버렸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놈은 딸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해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딸의 다음 항암 일정을 앞두고 혜주 씨는 딸 몸보신 시킬 음식을 해주러 장 보러 갔다가 딸 집에 가서 해 먹일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딸도 혜주 씨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혜주 씨가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자연스레 따라 나서곤 합니다. 행복한 분주함을 느끼며 혜주 씨는 오늘도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 딸이 얼른 치료 잘 받고 이참에 더 건강하게 평생 몸 관리 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만으로도 혜주 씨는 바쁘답니다. 그러니 그깟 아들놈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할 새도 없습니다.